예, 안녕하십니까. 또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제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일주일 동안 외부에 있었는데요. 그 틈틈이 제가 영상을 올리고 라이브도 했었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또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건데 뭐 편안하게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도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걸 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박스권 장세에 의해서 이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썸네일에 뭐 별거 막 글자만 썼는데 표를 한번 그린 적이 있죠.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죠. 그거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그거에 대한 좀 이해와 그 다음에 그 박스권 장세에 대한 이해를 제가 좀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코스닥도 보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결국엔 박스권이었다는 거예요. 보시죠.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위 천정이 맞는 순간에 제가 이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런 박스권 장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은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이게 상승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박스권. 그쵸?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박스권 장세에서 결국에는 뭐 1월달과 지금이랑 뭐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죠? 예. 주가지수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박스권 장세가 무서운 건데, 야 그러면은 내 계좌는 똑같아야 되는데 왜 손실을 볼까? 물론 그거를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박스권 위에서 사고 아래에서 팔고 위에서 사고 아래에서 팔고 이 두 번만 하면요 계좌 박살납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런 반대적인 매매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내용 진짜 중요한데 이거 제가 그래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 박스권 장세에서 하락폭이 몇입니까? 보통 10%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이라는 것이 이 지수로만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10%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 지우고요. 요거를 제가 다 지우고 자 상승 10% 하락 1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산술평균이 0이죠? 네.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어때요? 예, 이론적으로는 10% 왔다 갔다 하면은 뭐가 됩니까? 내가 손실이 본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보세요. 네.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몇 프로까지 떨어집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5%의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5%의 손실을 본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수로 왔다 갔다 10% 하면 5%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개별 종목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이상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한 2배 정도의 변동폭이 생깁니다. 그래서 0.2 마이너스 0.2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손실폭이 더 심하다. 상승과 하락의 손실폭이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몰빵을 하게 되면은 몰빵하게 되면은 내가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은 네, 99.5니까 5%죠. 예, 5% 맞습니다. 그리고 0.2 마이너스 0.2 이렇게 되면은 0.5 아까는 0.5%였고요. 여기는 2%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98%니까 2%입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요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게 박스권이라고 박스권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한번 추세가 무너지면 그거는 그 개별 종목이 작살이 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목이 반등이 되거든요. 이게
옛날 말로 데코보코라고 하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지수랑 똑같이 연동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내 계좌가 작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를 내가 단순하게 산술평균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수익이 변동이 없어야 정상인 건데, 그 변동폭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게 극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는 극심한 하락이 나온다. 여기 보시면 훨씬 많이 떨어지죠. 예,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954, 그러니까 5%의 아무것도 안 해도 5%의 손실이 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이 박스권에서는요 매수 타점을 잡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사냐 여기서 파냐, 이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못 버팁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살 때 어디서요? 여기서 사요. 안전한 것처럼. 그리고 어디서 팔아요? 네, 여기서 팝니다. 계속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일이에요. 두 번째,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떤 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계좌가 작살이 났어요, 하나가. 그럼 그거를 팔고 리밸런싱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은 이 박스권에서 안 돼요. 지금 내가 리밸런싱을 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주가지수가 다시 1000포인트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손실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조금 더 유동적인 그 테마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유동적인 것들, 좀 더 가벼운 종목들로 가시는 게 좋고, 그렇다 잡주를 가시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고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2% 3%를 취하셔가지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리밸런싱을 하시면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뭐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도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짜증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억 단위로 이상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면 나중에 큰 돈 갖다 해봐야겠다고 1억 딱 해버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1억을 가지고서는 뭐 10% 20% 뭐 50%에서 1억 갖다가 5천만원 벌었어요. 그러려고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리스크 없이 완벽한 수익을 낸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같은 박스권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전 정신을 가지시고, 그거 팔고 산다고 해가지고 그거 막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잘 리밸런싱을 하셔가지고, 이 도깨비죠. 도깨비에 홀립니다. 이 기하평균의 그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요, 내가 만약 다 팔기 싫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50%까지는요 보세요. 50%까지는 어떻습니까? 여기 자산 대비 투자 비율이 50%까지는 수익률 감소가 적어요. 근데 그 이상 가면은 이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수익이 나요 박스권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50%를 파세요. 그리고 떨어져요? 그럼 다시 그 50%를 사세요. 그럼 올라요? 다 그 50%를 파세요. 이것만 반복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판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 계좌에 돈이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걸 반복하다 보면요, 내가 1000만원 갖다가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2000만원 해봐야지, 3000만원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릴 생각을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계좌 1000만원 2000만원 갖다가 그거를 5천만원 만들고 5천만원 갖다가 1억을 만들고 1억 갖다가 2억을 만든다는 거 하는 거는 솔직히 그거는 도둑놈 짚보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벌어들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이 주식투자에 투자를 하면서 그게 지속적으로 복리로 불어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걸 한번은 느껴보시면은 정말 좋은 효과가 납니다. 그게 첫 번째가 그 장기 투자가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분할 매수를 많이 할수록 그런 효과가 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급등을 해서 박스권에서 내가 회복하겠다고 몰빵을 들어가면요,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야, 이거 내가 10% 손실 봤는데 대선 템마주 몰빵 들어가자. 10% 먹고 빠지자.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한 다음에 정말로 그거는 내가 잊어먹은 것처럼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대형주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힘들 겁니다.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습관을 처음에는 내가 이 박스권 장세에서 어떻게 버티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손실이 났는지, 이 박스권 장세에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았는지 지수 대비 그런 것들 한번 파악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거는 이론을 버리고 책에서 나온 내용이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책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기관들과 외국인이 왜 자꾸 샀다 팔다 하는지 아십니까? 걔네들이 무슨 뭐 단타를 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수식에서 그거를 꾸준히 하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남들보다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외국인과 기관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그 기관 투자자 중에 그 기관 중에서 파산하는 기관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네. 뭐 리만 브라더스 그때 빼고는, 그것도 뭐 이 주식 이 운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수익을 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계좌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